지금 무슨 생각해? 딴 생각.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어플을 사용해도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많은 영상과 책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자신의 의지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는 천재 엔지니어들 몇천 명과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련 책 내용을 요약해 놓은 영상이 아닙니다. SNS 기업들의 전략을 역이용하고 실행하기 쉬운 저만의 방법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대한 늦게 접속하자. 두 번째, 사용하더라도 불편하게 사용하자.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말자. 먼저 첫 번째, 최대한 늦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어나서 아니면 퇴근 후에 최대한 늦게 SNS나 유튜브에 접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SNS 기업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싸움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책상에 올려두고 잡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제가 계획했던 모닝 루틴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잡습니다. 전날 밤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알람들은 30분 더 늦게 본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바로 켜지 말고 일단 어디 상자에 넣어두거나 안 보이는 곳에 잠시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퇴근 후에 계획했던 일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SNS 기업은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앱 알림을 끄는 겁니다. 어플에서 보내는 수많은 알림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집중력을 깨버리고 어플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기술이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마케팅 알림을 받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버리고 싶지만 중요한 연락이 올까봐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중요한 메신저 상대를 제외하고 모든 알림을 꺼버려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나 없이 재밌게 노는 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나중에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불편하게 사용하기. 여러분은 혹시 무한 스크롤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어플에서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기술은 간단합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그냥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무한으로 계속 스크롤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을 처음 설치했던 목적을 기억하시나요? 친구가 올리는 게시글을 보면서 근황을 보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들의 추천 게시글과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맞춰진 광고들이 내가 그냥 손가락을 내리기만 하면 무한하게 이어집니다. 본인 스스로 다음 페이지를 가는 결정을 없애버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SNS 이용 방법은 뭘까요? 바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SNS를 불편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용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SNS를 할 때 책상에 앉아 컴퓨터의 브라우저로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면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게시글을 보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릴스를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있다면 데스크톱에서는 계속해서 하기 쉽지 않죠. 또한 모니터는 침대로 가져와 편하게 즐길 수 없는 불편한 장비입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 내가 팔로우한 계정들의 피드를 보고 창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은 터치 한 번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것과 달리 PC 환경에서는 브라우저를 열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들어가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컴퓨터로 로그인하지 않고 접속합니다. 광고가 나와 오랜 시간 시청하기 불편하게 만들고 채널을 구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으로만 영상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내가 언제 가장 편하게 SNS를 사용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그 방식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불편하겠구나 생각드는 방식으로 SNS를 이용해보세요. 확실히 이용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을 지우시고 태블릿으로만 사용한다는 규칙을 정하셔도 좋고, 앞서 말했듯이 책상에서 컴퓨터로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써보셨지만 실패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도 사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SNS 중독은 내 의지력과의 싸움이 아닌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는 천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 날에는 술을 먹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계속 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자 다짐하셔야 합니다. SNS 계정을 삭제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나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완전히 끊을 수 없고 영원히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폰 어플에 중독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임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는 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무한 스크롤 기능과 앱 알림 기능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정도로 SNS 기업의 기술은 이미 개인의 의지력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그리고 최대한 불편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딴 생각이 들 땐 딴 생각.